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1일 목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오늘부터 구정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휴 기간이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때문에 예년처럼 가족 모임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아쉽지만 가족 친지들이 모이지 못하는 분들 아주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 연휴 여러분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고자 설 연휴 특집으로 마련해보았습니다. 오늘 시도하는 코너들은 기존에 하던 코너도 일부 있겠지만 새롭게 시도하는 코너들 위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실험적인 코너로 노잼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재미있으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들을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그 코너들은 좀 정규 코너로 편성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이제 봄이 다가와서 기존 코너들을 좀 재편 정리해야 되거든요. 의견들 많이 달아주세요. 설 연휴를 맞아 재미를 위주로 준비한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네, 첫 번째 코너는 삼장선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 특별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은 색다른 방식으로 기존에 해왔던 코너들은 좀 걷어내고요. 좀 색다른 코너들 위주로 진행하는데 첫 번째 코너로 삼장선대를 선정하였습니다. 삼장선대를 이제 시작하는 이유는요. 기존에 한 2주 동안 이 삼장선대 장원을 발표를 못했죠. 보이는 라디오 준비 때문에도 그렇고 그 전주에는 삼행시를 이제 올려주신 분이 아무도 없어서 못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오늘 이 방송을 명절 연휴 기간이라 쉴까 하다가 그동안 이제 목요일 방송을 좀 많이 쉬어서 오늘은 꼭 해야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장선대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올려드렸던 삼행시 시제, 지난번에 사행시였죠. 인생 찬양 사행시 가지고 장원을 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참여하신 분들은 이번 시제는 참여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몇몇 이 삼행시들이 올라왔습니다. 점점 이 삼행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두 주 더 해보고 안 되면 개편 때 없애버리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생 찬양으로 사행시를 제가 부탁드렸었는데요. 인생 찬양으로 사행시 총 5개가 제시가 올라왔습니다. 한번 그 사행시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행시입니다. 인생 찬양.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생생한 영화 속 그 장면. 찬물 끼얹듯 쏟아지는 빛 속에서 양보 없는 두 사람의 빅매치. 이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그 박중훈 안성기 씨 주연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그 배경음악과 함께 굉장히 유명한 장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 찬양 사행시입니다. 인생 생책이 나지 않는 순간이 어디 있으랴. 찬바람 불어 더 아린 그 생책이 양손 꼭 쥐고 봄바람 불어올 그날을 기다리네. 네, 꼭 무슨 시 같지 않습니까? 네, 시와 같은 이런 사행시, 진짜 사행시가 시긴 한데 진짜 시 같은 느낌입니다. 세 번째 사행시입니다. 인생이란 때론 모든 순간이 생방송처럼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지만 찬란한 그 인생 묵묵히 타오르는 양초처럼 묵묵히 흘러가기를. 네, 이 시도 역시 꼭 진짜 진지한 아주 시 같은 분위기의 사행시였습니다. 네 번째 사행시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양 같은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며 사랑합니다. 네, 아멘이 절로 나오는 사행시였고요. 마지막 5번째 인생 찬양 사행시.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생각 없이 잘난 척하다가 찬양을 통해 연약함을 깨닫고 양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래요. 네, 이렇게 사행시 총 5개가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서 장원을 뽑는 게 또 역시나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장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장어는 바로 맨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인생 찬양,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생각 없이 잘난 척하다가 찬양을 통해 연약함을 깨닫고 양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래요. 네, 이 사행시로 선정하였습니다. 사행시 장원으로 선정되신 이 분께는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행시들도 너무 훌륭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때에 또 다른 기회에 또 선물도 드리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심하지 마시고요. 계속 많은 도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7대 3장선대 제시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3장선대 제시어인데요. 예상하셨겠지만 지금 구정 연휴 기간이니까 설 연휴 이 세 글자로 삼행시 하겠습니다. 설 연휴 이걸로 삼행시 하겠습니다. 한번 재미있는 삼행시 또 아주 기발한 삼행시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삼행시 장인, 당신이 바로 삼행시 천재, 바로 댓글로 렛츠 고! 이번 순서는 전에 했었던 무엇이든 월드컵 시간입니다. 네,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했었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마지막 하나의 최종 우승을 뽑는 그런 코너인데요. 지난번에는 최애 반찬 월드컵, 밥반찬 월드컵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라면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면 이상형 월드컵.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아주 많은 종류의 라면들이 있죠. 컵라면도 있고 봉지라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라면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첫 번째 우승 후보로 꼽히는, 우승하게 되는 이상형으로 꼽히는 라면은 무엇일지, 그리고 명절 음식들이 주로 기름진 음식이 많다 보니까 라면이 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서 라면 월드컵, 라면 이상형 월드컵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32강 했더니 너무 길어져서 16강부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최애 라면은 무엇인지 한번 댓글로 같이 소통해 주시죠. 저의 라면 이상형 월드컵 16강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결, 튀김 우동 대 신라면 블랙. 네, 튀김 우동 대 신라면 블랙. 신라면 하면 우리나라 대표 라면 중 하나죠. 근데 저는 신라면 블랙은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었고 아주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튀김 우동이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어본. 그래서 튀김 우동 하겠습니다. 큰 사발 컵라면. 그 다음 대결, 갓짬뽕과 삼양의 갓짬뽕하고 농심의 안성탕면. 둘 다 이렇게 딱히 제가 막 자주 먹는 라면은 아니네요. 그렇다면 저는 안성탕면. 네, 안성탕면이 오래되기도 했었고 아주 보편적인 맛이죠. 네, 그다음 삼양의 쇠고기라면, 삼양 쇠고기면과 오뚜기의 콩국수라면. 콩국수라면은 제가 안 먹어봤는데, 쇠고기면과 콩국수라면, 오뚜기 콩국수라면 제가 콩국수 좋아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다 거의 안 먹어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콩국수라면이 먹고 싶으니까 콩국수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다음 대결, 농심 진짜 이런 라면도 있구나 싶은 라면들도 되게 많군요. 진짜 약간 이 짬뽕 이런 느낌이네요. 진짜 라면. 짬뽕 느낌은 아닌가? 하여튼 얼큰한 라면, 개운하고 청양고추의 개운하고 칼칼한 매운맛으로 새롭게 돌아온 농심 진짜 라면. 네. 농심 진짜 라면과 삼양의 수타면 화끈하게 때려서 만든 라면. 네, 둘 다 안 먹어봤는데요. 왜 이렇게 안 먹어본 라면만 나오는지. 저는 수타면 선택하겠습니다. 네. 다음 대결, 팔도 불짬뽕 대 팔도 틈새라면. 네, 여러분들이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틈새라면, 매운 라면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는 막 매운 라면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불짬뽕, 팔도 불짬뽕. 이연복 셰프가 이제 광고 모델로 되어 있는 불짬뽕과 틈새라면. 저는 매운 걸 잘 먹지는 못하지만 틈새라면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매운 거 땡길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 요거는 좀 어렵네요. 오뚜기 참깨라면과 오뚜기 라면 볶기. 이 컵라면, 이거는 우리 10대 친구들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약간 라볶이 같이 만들어서 먹는 그 컵라면하고, 또
또 참깨라면. 저는 참깨라면 하겠습니다. 네. 참깨라면. 침 나온다. 자, 그 다음 오뚜기 김치라면, 농심의 부대찌개라면, 보글보글 부대찌개라면. 이거는 부대찌개라면이죠. 네. 이게 예전에 한참 저 어렸을 때도 이 면이, 어렸을 때는 아니죠. 네. 한 대학생 때였나 중고등학생 때였나 그쯤에 이제 나왔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한 번씩 사다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16강 마지막 대결, 김치사발면, 농심 김치사발면, 그 육개장 사발면이랑 같이 세트로 같이 먹는 그 김치사발면하고 오뚜기 쇠고기 미역국 라면. 네. 한참 쇠고기 미역국 라면 유행했었죠. 저 이거 먹어봤는데 쇠고기 미역국 라면도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저는 김치사발면 하겠습니다. 수련회 가면 항상 이거 많이 먹었거든요. 수련회 가서 육개장 사발면하고 제일 많이 먹었던 김치사발면. 이 김치 그 조그만 그 건더기도 막 있잖아요. 자, 이제 8강전입니다. 틈새 라면 대 콩국수 라면. 이거는 콩국수 라면 하겠습니다. 네. 매운 거보다는 더 선호하는 부대찌개면, 농심 대 농심 대결, 부대찌개면하고 안성탕면. 네, 부대찌개죠. 네, 부대찌개 좋습니다. 그 다음 삼양 수타면 대 김치사발면. 네, 수타면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김치사발면 하겠습니다. 다음 참깨라면 대 튀김우동. 이거 어렵네. 둘 다 제가 좋아하긴 하거든요. 참깨라면하고 튀김우동. 튀김우동 가겠습니다. 튀김우동과 함께한 추억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4강전 튀김우동 큰사발 대 보글보글 부대찌개면. 튀김우동. 네, 튀김우동에 얽힌 추억들이 더 많습니다. 전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동을 좀 좋아해요. 그 다음 김치사발면 콩국수라면. 김치사발면이죠 그러면. 네. 콩국수라면 아직 안 먹었으니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컵라면 대 컵라면 대결이 됐네요. 농심 김치사발면과 농심 튀김우동 큰사발. 이 두 가지 라면 모두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 평상시 많이 먹어봤던 그 컵라면인데요. 이번 월드컵의 최종 우승은 김치사발면 하겠습니다. 네, 제가 김치사발면을 꼽은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명절 되면 기름진 음식 먹다 보니까 라면 땡길 때가 있다. 그거를 생각하고 먹어보면 그쵸, 조금 더 얼큰한, 물론 이 튀김우동도 살짝 칼칼해요. 근데 김치사발면이 조금 더 얼큰하기 때문에 김치사발면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최애 라면은 무엇인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번 코너는 하하고라고 부르는 코너입니다. 하하고. 네, 하찮지만 하찮지 않은 고민의 줄임말인데요. 하하고. 하찮지만 하찮지 않은 고민.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하찮지도 않은 고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나눈 고민에 자기만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재미있겠다 싶어서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 고민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답은 없어요. 또 이것 때문에 댓글로 막 서로 싸우면 안 되고요. 각자 자기의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제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같이 소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나는 요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들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고민들을 가지고 저도 저의 생각을, 그 고민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나눠보고요. 다른 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한번 참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정규 편성을 해보고 싶은 코너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으시면 한번 정규 편성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하하고는 무엇이냐면, 명절이어서 이런 고민을 저는 실제로 했어요.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입니다. 이 고민. 네. 너무 하찮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무겁지도 않은 고민이죠. 네. 이거는 부모님 댁에 가면 5인 이상이 된다라는 거를, 그 상황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저는 이제 결혼을 하니까 명절이 되면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날들 중 하나죠. 1년에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분들은 자주 모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1년에 몇 번 못 모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절마저 부모님을 뵈러 못 가면,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여서 못 가면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1년에 거의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뭐 부모님 평소에 자주 뵈러 가려고 노력도 하고 하지만 지금 요 근래 계속 5인 이상 모이는 거 금지되면서 또 교회에서도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교회에서도 이제 이 가급적이면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드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부모님 안 가면 또 부모님 또 서운하실 수도 있고 또 기다리기도 하시고 손주들 보고 싶어도 하시고 하니까. 근데 결국에 저는 안 가는 걸 선택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교육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혹여라도 괜히 또 요즘엔 또 신고제도가 또 투철해가지고 괜히라도 우리 온 걸 보고 누가 신고할까봐, 그럼 또 과태료가 뭐 1인당 10만 원이라면서요. 네, 그게 걱정돼서 그냥 저는 부모님 댁에 안 가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완화가 되면 5인 이상 모이는 거 이게 조금 더 완화가 되면 뭐 좀 한번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셨고 어떻게 하시는지, 뭐가 잘했다 뭐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네,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하고, 세뱃돈 받으면 그걸로 뭐 사지, 이 고민. 네, 어릴 적에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명절, 우리 특히 구정 명절에 세배하면 세뱃돈 받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 세뱃돈 모으면 이걸로 뭐 사야지 고민들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들을 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뭘 살까 고민을 했을 때 그 고민했었어요. 세뱃돈,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많은 돈이 모이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돈으로 항상, 저희 어릴 때는, 저 학생 때는 학생들의 어떤 로망, 사고 싶은 것 1순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즘은 뭐 다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거지만 저희 때는 워크맨, CD 플레이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세뱃돈 받은 걸로 CD 플레이어를 사려고 막 고민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남대문 전자상가 이런 데 가서 발품 팔아서 조금이라도 더 싼 거 사려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래서 제 생애 첫 CD 플레이어를 그때 샀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워크맨 듣다가 테이프 듣다가 이제 CD로 넘어가면서 이제 CD 플레이어를 열심히 세뱃돈 모아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파나소닉 거였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CD 플레이어를 사고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에 한 15만 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네, 추억의 그 CD 플레이어. 뭐 나중에 이제 플로잉에서 다른 사람이 이제 주긴 했었는데, 그 CD 플레이어가 제가 나름 목돈 가지고 샀던, 세뱃돈 받으면 뭐 사지 고민해서 샀던 추억의 물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세뱃돈으로 뭘 살지 고민 어떻게 하셨었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아주 쉴 틈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 코너의 제목은 바로 셉스의 명화입니다. 셉스의 명화.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 아마 아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요즘은 이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수가 없어서 가끔 뭐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 이용해서 보는데, 사실 요즘은 영화를 많이 못 봐요. 근데 저는 원래 좀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관에 자주 가기도 하고 또 혼자 영화 보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영화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한번 이런 순서를, 이런 코너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나름 저만의 명화들을 꼽아볼 건데, 여러분이 꼽는 같은 주제의 영화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주제의 영화를 딱 꼽으면 나는 그 주제 하면 나는 이런 영화가 떠오른다 라는 것들을 한번 댓글로 달아줘 보세요.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할 영화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영화관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영화관에 가서 가장 많이 봤던 영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영화를 막 좋아하기 그 전에는 영화관에서 한 번 보면 뭐 그걸로 끝이지, 막 영화관에 막 2번, 3번, 4번 가서 보는 사람들 막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뭘 굳이 그렇게 봐? 근데 왜 우리가 성경도 한 번 보면 한 번 보는 거하고 2번, 3번 계속 읽다 보면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처음 봤을 때 놓쳤던 분들 다시 발견하고, 이런 장면이 있었네, 내가 이런 걸 놓쳤었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2번, 3번 막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몇 편 있어요. 그러니까 횟수로만 따지면 사실은 몇몇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가장 이제 영화관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로 제가 꼽으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영화는 무엇이냐면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예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배트맨이죠. 배트맨 다크나이트 영화인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그 영화죠. 그래서 다크나이트 이제 배트맨 트릴로지 해가지고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 영화인데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히어로 무비를 좀 좋아하는데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슈퍼히어로 중 하나이고 근데 그 영화를 그냥 단순히 어떤 만화 같은 느낌보다 정말 완성도 높은 하나의 영화로 만들어낸 그래서 가장 거의 시초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나오는 뭐 조커라든지 이런 배우들이 또 이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그 영화 자체가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CG를 안 쓰기로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세트를 만들고 실제로 소품을 제작하고 그래서 영화에 나왔던 배트맨 그 텀블러 그 배트모빌 그 자동차도 실제로 만들고 제작하고 그래서 찍고 요즘은 CG들 거의 대부분 다 써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만들고 세트장도 직접 만들고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 그 영화 장면 찍기 위해서 옥수수 밭을 뭐 6개월 동안 실제로 그 옥수수를 길러서 만들기도 했다는 그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맥스로 가서 3번을 봤어요. 아이맥스로만 3번을 봤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TV나 뭐 이런 데서도 뭐 수도 없이 더 많이 봤고요. 근데 아이맥스로만 총 3번을 봤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여러 번 봤던 영화들이 몇 개 또 있어요. 뭐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든지 뭐 마더도 봤었고 봉준호 감독 영화도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봤었는데 뭐 딱 꼽으라면 한 작품 생각나는 거 따지면 배트맨 다크나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봤고 그 외에도 이제 3번 이상 영화 같은 영화관에서 이제 3번 이상 봤던 영화들은 좀 더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영화로 다크나이트를 꼽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영화 두 번째 주제는 가장 당신에게 굉장히 쇼킹했던 영화는 무엇인가? 좀 나름 신선한 충격을 줬던 영화는 무엇인가? 라는 그 주제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영화로 무엇을 꼽냐면 혹성탈출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혹성탈출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게 이제 요 근래에 2000년대 들어와서 새롭게 이제 리메이크된 그 영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리메이크된 영화 중에 이제 앤디 서키스라는 배우가 실제로 모션 캡처 그 시저라는 그 원숭이 캐릭터 이제 연기하고 막 했었던 그래서 막 원숭이가 막 어떤 약품에 노출되면서 막 인간의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점차 인류가 점점 멸망하고 원숭이들이 이제 세상을 지구를 지배하는 그런 설정의 영화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원작 영화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만들었던 그 원작 영화가 너무나 유명하고 또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극찬을 받은 영화라서 이게 이제 2000년대 와서 이제 리메이크되고 막 했었던 거죠. 근데 사실 2000년대 이전에 리메이크했던 작품들은 대부분 다 이제 망했어요. 별로 인기도 없었고 작품성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2000년대 넘어와서 만든 작품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좀 뭐랄까요 완성도도 높고 사람들의 칭찬도 많이 받고 했던 영화예요. 그래서 저도 그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이라는 이 영화 굉장히 이제 재밌게 봤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리즈로 돼서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영화도 재미있지만 저는 원작 혹성탈출을 꼽겠습니다. 원작 혹성탈출 혹시 보실 수 있으면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마지막에 굉장히 반전 이것도 시리즈로 이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편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작품성을 인정받는데 맨 마지막 장면 보면 굉장히 그 충격을 주는 장면 딱 반전 장면으로 딱 나와요.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뒤바뀌었구나 완전히 바뀌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당시에 이 영화를 보면서 이후에 이제 저도 뒤늦게 찾아봤죠.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고 쇼킹하게 봤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혹성탈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영화 주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여러분들이 꼽는 그 주제의 영화는 무엇인지 한번 댓글로 같이 남겨주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 신찬부 코너입니다. 신찬부, 신나는 찬양을 부릅시다. 신찬부. 설 연휴 답답한 마음을 기쁨의 찬양, 신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자라는 취지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인생 찬양에서는 조용한 곡들, 차분한 찬양들 위주로 하니까 신나고 기쁜 찬양들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리고 또 목요일에는 좀 신나는 찬양을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찬양을 할까 했을 때 저 이제 신나는 찬양, 기쁜 찬양 이런 거 생각하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마커스 이짓 앨범에 보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MR을 좀 가지고 이 찬양을 한번 좀 불러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찬양 같이 따라 부르시면서 집에만 있는 그 답답한 마음들, 또 우리가 집에만 있다고 해서 또 하나님 찬양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높여드리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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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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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 이렇게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명절 설 연휴 특집으로 한번 열심히 달려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지루하지 않도록 재미를 들릴 수 있을 만한 그 요소들, 또 함께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좀 다양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었던 부분들은 재밌었다고, 또 여러분들이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나눴던 코너들, 오늘 함께 시도해 보았던 코너들 정말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시고 또 좋다고 반응하시는 것들은 추후에 정규로 다시 한번 편성해서 또 한번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